약간 이란계 민족을 압니까? 이란 게 아리안족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언어로 따지면은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이 이제 인도부터 이란 지역을 지나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족이고요. 그 안에 인도 아리아 어군, 이란 어군, 그리고 누리스탄 어군, 이런 다르드 어군, 이런 어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란 어군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란의 가장 주류를 차지하는 페르시아인, 초록색이. 페르시아인과 아프가니스탄의 주류를 차지하는 다리인, 타지크인, 파슈툰인, 그리고 소수 여기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걸쳐서 거주하는 발로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 걸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란 서부에 루리스탄인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오세티아인이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타티인, 탈리시인, 마자니인, 길라키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쿠르드인입니다. 쿠르드인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인구가 3, 4천만 명에 달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종은 뭐고, 이란계 민족은 이제 이게 이란계 민족이에요? 예, 이게 다 이란계 민족이고 그 중에 페르시아인이 이란의 주류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계 민족이 전부 아까 인도 유럽어를 쓴다고요? 예, 인도 유럽어에 속하는 이제 인도 이란 어파에 속하는 이란 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민족들이 다. 예. 그런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언어가 좀 다릅니다. 좀 서로 친척 관계지만 어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어는 아니죠. 어쨌든 이란계 민족들은 대부분 아리아인에 속하는 백인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주로 군인들이고 여성들은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요. 이건 70년대에 촬영한 이란인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세속적이죠,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이슬람교를 믿는데도 여성들이 히잡이나 이런 걸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겠죠, 아마 지금이란. 왜요? 지금 이란은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호메이니가 집권한 후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세속적인 편입니다. 근데 이란하고 아랍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란하고 아랍은 서로 비슷하게 생겼고 중동에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민족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사실 아랍인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아랍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아랍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좀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사실 아랍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건 좀 많이 다릅니다. 이란 민족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그렇게 큰 민족 의식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주를 하는데 이란계 민족들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근데 이 중에서 여기까지가 원래 아프가니스탄 영토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완전히 점령하는 건 실패하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그냥 왕조의 행사하는 정도에서만 그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영국의 외교관이었던 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국경선을 이렇게 딱 그었습니다. 영국령 인도의 국경을 규정하는 선을 그었는데, 문제는 이 선이 옛날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3분의 1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로치인들이 사는 여기 해안으로 나가는 발로치스탄이나 지역이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의 주류 중에 하나인 파슈툰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절반 이상을 파키스탄 쪽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을 듀랜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그 외교관 이름을 따서. 근데 이 듀랜드 라인은 역시 여느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선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현재도 파키스탄을 곱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을 가져갔다고, 영국하고 합세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파슈투닌보다 파키스탄에 사는 파슈투닌의 수가 더 많습니다. 파슈투닌도 이란계 민족인데, 예, 그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쿠르드인들이 거주한 지역을 쿠르디스탄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탄이라는 게 페르시아어에서 나온 말로 무슨 땅을 말할 때 스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쿠르디스탄은 원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쿠르드인들의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계획을 해놓고 그걸 수정을 했어요, 나중에. 나중에는 수정해서 이 쿠르디스탄을 세우는 안건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쿠르드인들은 계속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여러 국가에 분할당한 채.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도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지만 민족은 아랍이나 이란하고는 또 다릅니다. 투르크족에 속하는 터키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쿠르드인들도 한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터키 인구. 굉장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류는 아니고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터키 독립전쟁과 빼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1차 대전 후에 터키에 대해 내려진 처분이에요. 이만큼의 그 밑에 있던 영토들도 다 이미 상실한 상태고, 이걸 보면 알겠지만 터키가 지금보다도 더 작게 될 뻔했습니다. 여기가 터키, 여기 해서 여기까지가 터키고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일부 지역만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은 아르메니아한테 떼줍니다. 아르메니아한테 떼주고, 여기 갈색은 영국이 가져가고, 여기 파란색은 프랑스가 가져가고, 여기에 노란 부분이 취소된 쿠르디스탄의 영역입니다. 파란색은 프랑스가 가져가고, 여기 초록색은 이탈리아가 가져가고, 이스탄불하고 그 주변 지역은 비무장지대가 되며, 여기 서부 지역은 그리스가 가져가는 아주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잔인한 조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아타투르크라고도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터키 국민의회를 이끌고 외세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 영국군, 아르메니아군, 그리스군 이렇게 4개의 국가의 군대를 다 격파하고 그걸 여기 있었던 안건을 수정한 세브르 조약을 조금 더 터키에게 유리하게 수정을 해서 로잔 조약을 맺습니다. 로잔 조약을 맺으면서 지금의 터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박수. 박수 칠 것까지는. 아타투르크에 대한 박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타투르크에 대해서
만든 이런 포스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처음에 이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하고 아르메니아는 지금의 터키 영토가 옛날에 자기들 땅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동로마 제국 때도 그리스인들이 넓게 퍼져 살고 또 터키 내에도 그리스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토를 회복한다는 명목하에 쳐들어왔는데 이제 다 실패해버린 거죠. 그 대신에 터키에 가까이 있는 섬들은 다 그리스가 먹었습니다. 이때 터키 서부에 있는. 그래서 그걸로 만족해야 됐죠, 결국.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섬들 있죠. 이런 섬들도 다 그리스령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여기 전체가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그리스인들이 많이 사는, 아니, 최근까지도 많이 살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룸족이라고 했습니다. 터키에서. 로마의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으나 이 터키 독립전쟁으로 인해 터키에 살던 그리스인들 수백만 명과 그리스에 살고 있던 터키인들 수십만 명들이 고향을 잃고 실향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 이후에는 키프로스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키프로스도 터키와 그리스가 이렇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렇게 독학을 해서 그렇게 잘합니까?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다면 참 좋겠네요.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직접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모두 다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기는 좀 어렵네요. 있다면 있는데. 예, 여기도 나오지만 쿠르드족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잔 조약에서 결국 쿠르디스탄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는 게 취소가 됐거든요. 백지화됐거든요. 그리고 누구 회의를 했을 까 따위로 했습니까? 터키하고 케말 파샤가 이끄는 터키하고 그 열강들하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근데 이제 쿠르드인들이 여기 많이 사는데 실제로 쿠르드인들이 여기 아라라트 산 있잖아요. 여기 끝에 있거든요. 이 아라라트 산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아라라트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에게 결국 진압당해 버렸는데 거기는 아르메니아네요. 아니 지금은 터키. 아르메니아 옛날에 아르메니아 땅이었는데 백두산 같아요. 비슷해요. 나중에 이 로잔 조약 때 원래 아르메니아령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계획될 때. 세브르 조약 때는. 근데 로잔 조약 때 이 아라라트산은 터키가 완전히 가지게 됐어. 그래도 그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직도 계속 성지로 생각하고 반드시 되찾아야 할 영토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르메니아 국장에도 아라라트산이 들어가 있고 아르메니아의 아르메니아에서 만드는 술에도 그 아라라트산이 다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소련 시절에 아르메니아 국기에도 아라라트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소련한테 이걸 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아라라트산 우리 땅인데 니네 나라의 아르메니아의 국기로 쓰냐 해서 그랬더니 소련에서 돌아온 대답은 터키 국기에는 달이 그려져 있잖아. 달이 그려져 있지만 그게 달이 터키 땅이라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라라트산이 노아의 방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전설이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데가 거기에 설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그건 맞겠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예. 아르메니아기라고 곤약이 되게 유명해서 러시아 때는 뇌물하려면 소련한테 그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아빠 러시아 친구가 아르메니아를 항상 들고 와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하고요. 이 밖에도 이제 맥마흔 라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맥마흔 라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국이 안 들어간 문제가 잘 없을 정도예요. 키프로스도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국경선이 지나가거든요. 섬이 가면. 일단 국제법적으로는 키프로스 섬 전체가 키프로스 공화국 영토인데, 이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라고 하는 미승인국이 여기 북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도인 니코시아라는 곳인데, 그쪽 말로는 레프코시아라고 한답니다. 거기도 도시의 반을 이렇게 선이 지나가요. 그리고 도시의 가운데 있는 구시가지도 절반을 이렇게 선이 지나가요. 여기서도 그래서 북쪽에 살던 그리스계 사람들은 남쪽으로 추방됐고, 남쪽에 살던 터키계는 다 북쪽으로 가서 실향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맥마흔 라인은 또 영국 사람인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한 건데, 중국하고 인도의 국경선을 확정한 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확정이 됐냐면, 이제 영국은 홍콩을 뺏은 뒤로는 중국 영토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이렇게 맞붙고 있는데도 큰 갈등이 없다가 이 맥마흔이란 사람이 이거를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한테는 불리한 것도 있고,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이렇게 여겨진 그런 지역들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하고 거의 전쟁까지 치룰 정도였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중국이 사실상 승리를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여기 있는 아크사이친하고 몇몇 지역을 중국령으로 편입시켰어요. 근데 다만 이제 남티벳이라고도 불리는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지역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인도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맥마흔 라인을 정작 인도가 독립한 뒤에 영국이 승인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중국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영국이 이 국경을 승인한다는 거. 그 맥마흔 라인을. 인도가 독립한 후에도 인도의 국경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쪽 국경 정리가 좀 됐다면서요, 요즘. 요즘요? 네. 그거는 방글라데시 하고 인도. 여기에 국경 정리가 됐죠. 원래 여기가 무진장 복잡했거든요. 지금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때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다 싹 정리를 했어요. 그 책은 읽어봤어요? 아빠가 좀 어렵죠? 바빴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또 정리할 게 좀 많습니다. 네. 그거 다 읽었어요? 아니요, 다 못 읽었죠. 그럼 읽지 왜 아빠를 줘요? 저는 시험 때문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시간 날 때 읽죠. 러시아가 그 의화단 전쟁 알죠? 의화단 사건.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성립이 돼서 서양인들을 막 학살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서양인들을 중국에서. 예, 학살하고 외세를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자 심지어 독일의 외교관인 케텔러라는 사람이 북경 거리에서 의화단원한테 칼을 맞아서 죽는 일까지 벌어지자 대화가 이제 불가능해졌고 전쟁까지 터지게 되는데, 그게 의화단 전쟁. 언제? 1899년에. 그래서 순식간에 텐진을 점령하고 북경까지 점령해버렸어요. 무려 8개국 연합군이.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또 어딨냐,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8개국 연합군이 총출동을 해서 북경까지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
그렇게 돼서 신축조약이라는 조약이 맺어졌는데 말 그대로 그냥 중국에게는 그냥 구려 그 이상의 조약이었어요. 조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주요 내용은 이래요. 4억 5천만 양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 의하단 운동의 주모자를 처벌할 것. 외국군의 북경 주둔을 허가할 것. 북경 주변의 청나라 군대의 방비를 철폐할 것. 이건 먼 나라 이 나라 중국편을 봐야지 조금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살해된 외교관 캐텔러의 기념비를 세우고 사과 사절을 보낼 것. 의화단에 적극 가담한 자들을 사형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 외국인이 죽은 모든 도시에서 5년간 과거를 시행하지 말 것. 전쟁 보상금 9억 8천만 양을 1940년까지 분납할 것.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 무기의 수입과 반출을 일절 금지할 것. 외국인 거주지역을 요새화하여 방어벽을 세우고 보호병력을 상주시킬 것. 다구포대를 없애고 외국 선박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할 것. 자구포대는 천진에 있는 포대예요. 북경 바로 코앞에. 새로운 외교부를 창설해 낙후된 외교 시스템을 개선할 것.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반외국인 행동은 사형으로 다스릴 것. 외국인들은 황제와 고위 관료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조약이었는데 그나마 그 눈물겨운 로비 결과 청나라의 황제 푸이의 아버지 순친왕이 독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관 자격이 아닌 사과사절이어서 용서를 빌러온 그런 자격이었대요. 근데 눈물겨운 로비 결과 독일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수모는 겨우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약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러시아군이 그때 만주로 엄청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거기에 설치된 동청철도라거든요. 만주에 있는 그 철도를. 그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20만 대군을 만두에 진주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걸 달갑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쪽에서. 영프, 미, 일 이렇게는 달갑게 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러고 나서 중국의 북쪽에 이제 국경을 그어서 여기 송화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국경을 긋는 거였는데 더 나아가가지고 하얼빈, 북만주를 포함한 만주 전체에다가 내몽골을 포함해서 몽골 지역, 내몽골, 외몽골을 포함한 몽골 지역, 그리고 서쪽에 있는 위구르 지역까지 고비 사막을 경계로 다 병합하려고 했어요. 러시아용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이 터지지 않았다면 아마 계획대로 그렇게 됐을 거지만 러일 전쟁이 터져서 거기서 러시아가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참패한 러시아는 이 계획을 모두 취소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됐으면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일본이 큰일 했네. 그쵸. 근데 그래놓고 일본은 또 중국을 지배하겠다고 쳐들어갔으니까.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을 때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 중에는 그걸 굉장히 좋아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일단 좋으나 싫으나 알고 지낸 국가고 일본은. 그리고 황인종인 국가가 백인종을 이겼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큰 그런 움직임이 되었다고 소문도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열광할 만한 일이요. 도둑이 물리치면 강도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거죠.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아빠가 고맙지. 또 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시고. 많이 배웠어. 좀 쉬시오. 예, 이게 쉬는 거예요. 단전호흡을 하세요. 이건 에드워드 사이드 박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저 책의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 박사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또 유명합니다. 당신들은 한때 자신들이 피해자였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계속 괴롭힐 수는 없다. 여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아주 에드워드의 필이 꽂혔나봐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